안녕하세요. 2025년 대한중환자재활의학회 어드밴스 코र्스 중에서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맡은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신용범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호흡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중증 외상 환자의 폐합병증 및 위험인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인공호흡기 이탈 및 기관 내관 발간 시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기도 분비물 관리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호흡재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호흡재활은 실질적인 능동적인 운동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호흡 기능의 개선, 기도 흡인 예방, 그리고 객단 배출을 통한 기도 청결을 목표로 해서 하게 되는 포괄적인 접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호흡기 합병증을 최소화해서 빠른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중환자실에서 빠른 퇴실을 하여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외상에 의한 중환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뇨나 고혈압뿐만 아니라 많은 기저질환에 대한 대비가 어렵고요. 또한 다발성 골절이나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혹은 3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침상 안정이 필요한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진정제 및 진통제 사용량이 많고 사용 기간도 내과적 질환에 비해서 비교적 긴 편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경우가 회복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호흡기 관련 폐손상이나 폐렴도 유발되기가 쉬워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외상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이 유발되는 주요 원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흔한 호흡기 합병증으로는 무기폐, 폐렴, 그리고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습니다. 무기폐는 사실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생이 되고요. 환기, 관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폐렴도 가래 배출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 유발 폐렴도 있고 외상 환자에서 사망률을 한 25% 정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중증 합병증이고 사망률을 많이 높이게 되므로 특수한 환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상 중환자에서는 직접적인 폐손상도 흔하기 때문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활동성, immobilization 기간이 길 수 있고요. 또 진정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프레미 아트로피, 위축이 올 수 있고 또한 폐렴, 그리고 폐포허탈, 무기폐 상태가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호흡재활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중환자에서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렵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장기간 기계 환기와 동반된 중환자실 획득 쇠약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구조화된 그리고 개인 맞춤의 이탈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흡 근육은 자발 호흡을 유지하고 객단 배출을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게 잘 유지되어야지 궁극적으로는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주호흡근과 부호흡근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주호흡근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 호흡을 담당하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물론 횡격막만으로도 레스팅 상태에서의 호흡은 문제가 없지만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횡격막이 아트로피가 오게 되면 부호흡근을 써서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부호흡근들은 상지나 목에서 흉곽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근육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볼 때 기본적인 호흡을 하고 있지만 목에서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 환자가 지금 호흡이 힘들어서 부호흡근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호흡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익스프레이션 중에서 커핑을 담당하는 어브도미널 머슬입니다. 복근이 대부분 약해져 있고 또 경수손상 환자들은 복근 기능이 아예 소실되기 때문에 복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능을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대체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객단을 배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흡재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 이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공호흡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이탈할 수 있어야 인공호흡기 유발성 폐렴도 막을 수 있는데요. 인공호흡기 이탈 및 발관 관련 평가를 우리가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가스 교환이 충분할 수 있는 자발 호흡이 있는지를 평가를 먼저 하고 Rapid Shallow Breathing Index라고 해서 빠르고 얕은 호흡 지수가 얼마인지 이게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탈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횡격막 두께 증가율이라든지 일본 환기량, 그리고 산소 농도와 PB 얼마나 요구되는지, 그리고 의식 상태까지 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호흡기 이탈 전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할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호흡기 이탈 및 기관 내관 발관 예측을 위한 생리학적 지표는 흡기 근력이라든지 최기 호기유소, 커프 누출 검사 등이 있고요. 물론 동맥혈가스 검사와 의식 수준 및 분비물 처리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주로 흡기 근력을 봤을 때 마이너스 30cm H2O 미만인 경우는 흡기 근력이 충분함을 반영한다라고 보고 있고, 최대 호기유소 같은 경우에는 60L per minute 초과, 그리고 커프 누출 검사를 했을 때, 즉 커프를 뺐을 때 양성 누출음이 잘 들리면 발관 후 성문 협착 위험이 낮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호흡 제한을 시작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절대적인 것도 아니지만 경향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중단 기준을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의식 수준도 음정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커퍼레이션이 되면은 이 환자는 능동적인 호흡 제한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혈압이나 맥박수, 그리고 호흡기계의 불안정성이 높거나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는 효과적인 능동적 호흡 제한 치료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도 청결을 위한 수동적 호흡 제한 치료는 환자 상태를 보면서 적절히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이탈 이후에 호흡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고유량 비강산소요법은 보다 정확한 산소 농도 제공과 함께 호기말 양압 효과를 유도하고요. 가스 교환을 개선합니다. 비침습적 양압 환기는 조기 발관을 가능하게 하고 재습관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호흡 근육이 약해서 부호흡근을 많이 쓸 경우에도 발관 이후에 비침습적 양압 환기, non-invasive ventilation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다시 삽관을 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도가 아주 좋은 환자에서는 흡기근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흡기근 훈련으로 근육을 강화하면 호흡기 이탈 성공률을 높이게 되고 무기폐를 예방하며 기침 유량도 높일 수 있어서 재삽관의 위험도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환자실 환자에게 흡인성 폐렴은 매우 치명적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화기능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Fiber Opt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즉 PEES라고 해서 즉 섬유 내시경을 이용한 연화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방사선 노출 없이 온사이트에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동이 어렵고 방사선 검사 체의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합하므로 침상에서 바로 할 수 있고요. 또한 경추 손상 수술 후에 후두 해부학적인 변화나 혹은 베이거스 너브 인저리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컬 코드가 잘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지 않고 발관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관할 때 우리가 이런 후두에 문제가 없는지 보컬 코드 그 기능이 괜찮은지를 피즈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구강위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구강 소독제를 이용한 관리가 폐렴 발생률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경장 영양을 받는 환자에서는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경구 시기를 시작하지 못한 환자에서도 반드시 하루 한 번 이상의 구강위생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삼킴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도 반드시 구강위생을 하는 것이 검사 중 발생 가능한 기도흡인에 의한
폐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분비물이 효과적인 배출은 중환자에서도 폐기능 유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어웨이 시크리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에어웨이 시크리션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인스피레이터리 볼륨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익스피레이터리 플로우 레이트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침 유발기, 그리고 인센티브 스피로메터 등을 사용하고 커핑과 허핑 같은 고식적인 방법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크리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실레이션을 준다든지 에어웨이 석셔닝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도 하고, 털어내는, 즉 흉부에서 원위부에서 근위부 쪽으로 흉부 분비물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퍼큐션과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자세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수기과 팽창과 그 다음에 공기 적층법, 에어 스태킹을 사용하는데요. 매뉴얼 하이퍼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엠브백을 이용해서 후드를 쪽으로, 성문 쪽으로 공기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공기를 주입해서 환자가 협조가 될 경우 잠시 숨을 멈추게 한 다음에 폐를 깊게 확장시키는 기술입니다. 협조가 잘 된다면 무기폐 방지나 효과적인 기침 전유량, 즉 프리코피 볼륨을 공급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황을 풍선에 공기를 충분히 넣는 그림으로 해서 컵플로우를 올릴 수 있는, 이거를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환자 의식이 명료하고 수능도가 높을 때 시행하면 아주 좋습니다. 기도 분비물 제거의 그 다음 방법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엠브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공호흡기 자체를 이용해서 과팽창을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그 호흡기들이 기능이 좋아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추가적인 환기를 자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옵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측 상방의 에스트라 150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이 모드가 있어서, 한숨 모드가 있어서 매뉴얼 브리스를 하면서 보통 일반 환기량의 120에서 200% 정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웨이만 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듀레이션이나 인터벌, 사이클을 설정해주면 주기적으로 과환기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기도 분비물 제거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고식적인 방법 중에 흉부 타진과 진동 방법이 있습니다. 퍼큐션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컵 모양으로 만들거나 상품화된 타진 도구를 이용해서 흉부를 두드리는 방식으로서 분비물을 말초 기도에서 털어내서 중심 기도 쪽으로 이동시켜서 배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외상성 늑골선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부적절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통증을 주어서 오히려 호흡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이브레이션, 진동 같은 경우에는 손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숨을 내쉴 때 흉부에 빠르게 진동을 주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최고 날숨 유속이 증가되고 기도 내 분비물 배출이 더 원활해집니다. 이 방법도 손으로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진동수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기계를 적용을 하는데요. 흉부를 두르는 이런 벨트나 조끼 같은 것을 입고 기계로 진동을 유발함으로써 충분한 진동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침 보조 방법으로서는 보조 기침과 부목 기침을 많이 사용하는데, 복부 보조 기침, 쿼드코프라고 해서 마치 경수손상 환자에서만 사용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근 마비가 있는, 복근 기능이 떨어져 있는 다른 환자군에서도 기침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앉은 자세나 누운 자세에서 다 시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 하게 되면 구토를 발생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복부 외상 환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부나 흉부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위를 손이나 베개로 이와 같이 지지한 상태에서 기침을 유도하게 되면 통증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기침을 유도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침 유발기를 살펴보겠는데요. 기침 유발기는 이제 Mechanical Inspiration Expilation이라고 해서 MI라고도 불리우고, 양압으로 공기를 주입한 후에 음압으로 빠른 속도로 빨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계마다 약간 단위가 다른데요. mmHg로 되어 있는 기계에서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40 정도, 센티미터 H2O로 된 기계에서는 한 55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기관 삽관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기침이나 도수 보조 기침으로는 충분한 기침 유량을 만들어낼 수 없는 환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무기폐나 폐감염을 줄이고 깊은 기도 부위에서 분비물을 끌어올려서 경구로 배출 가능하게 하며 흔히 사용하는 음압을 이용한 석션에 의해서 유발되는 기도 점막 손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한 비침습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지만 기도 내관 절개관을 이용해서도 시행할 수 있고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흉이나 산소 저하, 무기폐, 객혈 같은 그런 부작용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실 유발된다면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볼 정도로 케이스 리포트가 가능한 정도인 경우도 있고요. 다만 기도 내에 조절되지 않는 출혈이나 최근 발생한 기흉, 그리고 중증도의 폐기종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인센티브 스피로메터를 이용해서 폐 확장 증가와 가스 교환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흉복부 수술 전후로 환자에게 교육하는 흔한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중환자실에서부터 시행하면서 일반 병실까지 이어서 하게 됩니다. 환자가 깊은 숨을 들이쉴 때 기구가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흡기를 유도하고 폐 확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기폐 예방, 그리고 산소 교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중환자실에서도 다양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센티브 스피로메터 높이를, 볼륨 자체를 환자가 최대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불어 올리는 것은 최대 흡기압을 올리는 것이겠고, 지구력을 우리가 올리겠다 했을 때는 최대의 30-40%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기도 청결 기법을 한 장에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체위배, 흉벽 진동, 타진, 폐 팽창, 그리고 기침 유발기, 비침 습적 양압 환기 등 고식적인 방법부터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잘 익혀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각각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일련의 방법을 잘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의 발생을 줄여서 중환자실 재실 기간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재활에 활용되는 최신 기술 중 하나인 EIT,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전기 임피던스 단층 촬영인데요. 흉부에 이런 띠 모양의 검사 도구를 두르고 실시간으로 폐 안의 환기 분포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해당 부위의 환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슈파인에서 어느 부위에 환기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섰을 때는 어떤지, 앉았을 때는 어떤지, 좌측 우측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환기 상태가 어떤지를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개별 환자에 맞는 인공호흡기 설정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호흡 재활을 할 때 적절한 자세 및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착용과 측정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워서 혼자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바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중환자실 호흡재활은 단일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모두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팀으로 접근할 때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는 다학제 팀 미팅과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커뮤니케이션 보드를 잘 활용해서 각 직역별로 현재 환자의 호흡 상태를 기록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중환자실 호흡재활은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서 호흡재활을 시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